박수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IG웍스의 마국성입니다. 앞서 배현직 대표님의 강연 잘 들었고, 사실 오늘 스타트업 중심의 세션이면 저도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또 이렇게 요청받은 부분이 이제 게임 스타트업들에게 마케팅 쪽으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받으니까 이쪽에 곳곳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IG웍스는 여러 가지 게임 개발사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뭐 멋있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뭐 게임 개발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게 1차적으로 유저예요. 유저 어떻게 모아올 건지, 어떻게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유저를 모아올 건지, 유저 어쿠지션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지금 제일 크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부분인데,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퍼체이스를 통해서 직접적인 매출을 내시는 거는 당연히 그게 이제 제일 1순위가 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돈을 안 내는 나머지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추가적인 부분들을 모네타이즈를 할 것인가, 이제 2차적인 간접 유료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이제 광고 매출을 통해서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케팅이나 게임 운영을 하실 때 있어서 이제 어떤 분석, 유저의 어떤 유입에 대한 트래킹,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뭐 시중에 이제 많은 이제 유료 솔루션들이 나와 있지만,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을 모두 이제 커버하면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트래킹 및 분석 툴을 제공드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온 유저들이 얼만큼 더 내 게임에서 쉽게 더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약 한 500여 개 크고 작은 앱들이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고, 월간 기준으로는 이제 약 1,900만 명 정도의 액티브 유저들을 저희가 이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제일 필요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유저 어쿠지션인데, 유저 어쿠지션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 다음 장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중에 여러 많은 광고 툴들이 있습니다. 광고 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인벤토리예요. 광고 지면들을 뭐 돈을 내고 갖고 오든 뭐 제휴를 통해서 갖고 오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유저들에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얼마큼 전환이 돼서 내 게임, 내 앱으로 유저가 들어와서 실행되고, 얼마나 다시 또 재실행하고 결국은 구매까지 이어지는지 이제 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외부에 있는 유저들과의 접점을 이제 만드시는 게 이제 관건이에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이제 저희 IG웍스의 직접적인 매체로 갖고 있는 게임 안에 이제 뭐 흔히들 충전소 형태로 이렇게 알고 계시고 오퍼홀이라고도 하죠. 게임 안에서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자사의 앱으로 유저들을 이제 전환시켜 드리는 그런 매체풀을 가지고 있고, 또 외부에는 또 프리 부스팅을 위한 리워드 앱들하고도 많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해외로 진출하시기 위해서 해외에 있는 약 한 30여 개 애드 네트워크하고도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이 업체들의 인벤토리에 접근하시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컨택하시거나 개별적으로 SDK를 탑재하지 않으시고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국내에서 고상형 인벤토리에 대한 커버리지는 약 99.9%, 거의 지금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벤토리에는 원스톱으로 중복 없이 인스톨이 가능한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일 앱 기준으로는 약 최대 400만 인스톨까지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앱이 있고요. 조금 이제 디테일한 얘기하면서 더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유저 풀들을 인벤토리를 이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차트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뭐 논란도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는 국내에서 차트에 순위가 급상승하고 있는 앱들의 약 한 60~70% 정도의 앱들이 저희 고객으로 이제 계시는데요. 차트에 다들 메이저 퍼블리셔들이 다 차트 마케팅을 다 하고 계세요. 차트 마케팅을 하고 계신데, 이게 차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목적은 당연히
그 차트 순위에 그냥 올라갔다 그거 자체로 만족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트에 올려놨을 때 들어오는 자연유입자들 그 유저들에 대한 퀄리티 좋은 자연유입자들에 대한 목적 때문에 차트 마케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캠페인들을 돌려보면 전체 구글 플레이 탑 5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매 시즌마다 계속 다르고 예,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게 국내에 있는 모든 뭐 저희가 갖고 있는 매체풀이든 저희 외부에 있는 나머지 뭐 배너나 이런 모든 매체풀들을 다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광고 매체풀만 갖고서는 절대 탑5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계속 시즈널하게 달라지긴 하지만 약 매일 12만 건씩 4일을 유지하셔야 돼요. 실제 신규 다운로드가 이거는 돈으로도 해결되기 참 어려운 문제고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예, 해결할 수 없는 국내에 있는 모든 지면을 혼자 다 독식을 해서 정말 아도를 친다고 해도 그거는 나올 수 없는 그만큼 인벤토리 사정이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즉 내 다운로드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내 앱의 순위가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올가닉 다운로드가 자연스럽게 받쳐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게임 안에 들어온 친구들 중에 또 의미 있는 숫자가 다시 또 친구 초대라든지 내부 이벤트를 통해서 또 그 유저들을 또 데리고 오는 그 효과를 또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그 레버리지 효과가 나와야지만 그 광고를 통한 유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한 유입이 이제 합쳐지면서 순위 안에 이제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CPI 마케팅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고 있고요. 이제 많이 이제 이야기도 되고 논란도 되고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저희 생각에는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긴 한데 또 가끔 보면은 이렇게 생각의 갭들이 조금 있어서 조금 오해를 좀 확실하게 좀 풀고자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마케팅이 다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친구들 예, 뭐 네이버 메인 배너에다가 BMW 미니를 걸고 프로모션을 걸었어요. 경품 당첨되고 싶어서 응모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친구들이 정말 내 서비스에 얼마큼 관심이 있을까 의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예, 이 친구들만 받고 ROI를 계산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패착에 빠지십니다. 실제로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 마케팅 하는 목적은 이 프로모션을 통해서 예, 실제로 나머지 레버리지 할 수 있는 공간들에서 최대한 많은 어떤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 이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한 유저당 이 CPM이라고 하죠. 유저 한 명당 데리고 올 수 있는 비용들을 어떻게 해서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이 이 마케팅 승부의 관건입니다. 예, 실제 사례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임인지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뭐 데이터 갖다 놓으면 실제 숫자고요. 예,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빨간 여기 X축은 앱이 런칭되고 난 첫째 날부터 예,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 데일리 숫자고요. Y축은 인스톨 플러스 실행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첫 실행되는 유저 숫자입니다. 네, 이제 빨간색 부분도 이제 광고를 통해서 마케팅에 예산을 붓기 시작하는 그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유저의 그래프고요. 네, 이제 파란색 부분 올가닉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예, 이제 차트를 통해서 자연유입된 그런 유저들입니다. 저 빨간색 다운로드는 저 파란색 올가닉 다운로드를 끌어내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고요.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워킹을 하기 시작을 하면 빨간색 유저들이 퀄리티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는 약간 옵션이에요. 좋으면은 그것도 플러스 알파인데 예, 파란색 올가닉 쪽 유저들은 아무래도 스스로 게임을 찾아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좋고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실제로 리텐션 레이시 뭐 평균적으로 50에서 예, 뭐 낮게 아무리 낮아도 한 45, 그다음에 많이 나오면 한 70까지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다시 보라색 재방문 그 유저를 만들어줘서 이제 정상적으로 게임이 성공적으로 이제 안착시키는 그런 플로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조금 규모 있게 약 45만 다운로드를 2주 동안에 마케팅을 하셨는데요. 2주 동안에 45만 다운로드를 하시면서 약 20일 동안에 21만 장 끊어서 본 숫자입니다. 더 롱테일을 볼 수 있겠지만 약 20일 동안에 110만 건의 자연 다운로드를 리드를 해냈고요. 그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게임에 안착을 해서
보라색 리텐션 DAU를 이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성공적으로 갔던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쯤 지나서부터는 더 이상 마케팅비를 투입 안 하더라도 이 재방문 유저들이 어느 정도 랭킹을 유지해주면서 적당량의 유저들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 유저당 인스톨당 코스트 CPI라고 하죠. 이 부분들을 계산할 때 보통 내가 낸 총 마케팅 예산 나누기 거기로부터 온 다운로드 수 이렇게만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낸 비용을 이제 이 부분 올가닉으로 끌어낸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마케팅 코스트를 굉장히 낮게 판단하실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약 한 7일차, 8일차쯤 됐을 때 거의 이제 전체 2위까지 올라갔던 케이스겠죠. 더 디테일한 사례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뉴 유저만 좀 뽑아봤습니다. 색깔이 약간 연두색이긴 한데, 이 게임도 초반에 부스트를 합니다. 저 맨 하단에 있는 파란색이 마케팅 CPI를 통한 리워드를 통한 부스트입니다. 약 7일 동안 지금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이 약 한 7일 동안 매일 4만에서 첫날은 한 6만, 5만까지도 가죠. 첫날 5만, 6만부터 시작을 해서 동원할 수 있는 인벤토리를 다 동원을 해서 약 7일 동안 저렇게 마케팅을 했더니 연두색 잘 안 보이는데요. 첫날부터 약 한 3만대 자율유입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약 한 2에서 3만 5천 정도 사이는 약간 평균치고요. 평균치 정도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랭킹은 보라색 선 그래프처럼 이제 랭킹이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제 그때쯤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더 진성 유저의 유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 이제 한 7일차 되는 시점부터는 보상이 아닌 비보상형 논리워드 캠페인들을 이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흔히들 알고 계신 뭐 디스플레이 배너라든지 전면 팝업 이런 형태의 광고를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숫자는 보통 평균적으로 약 한 1, 3천에서 한 4천, 5천 요 정도 다운로드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 정도가 끌고 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빨간색 그래프가 한 14일, 15일차부터 한 번 더 튀는데요. 2주차 지나게 되면 최대한 크로스 프로모션 할 수 있는 또 파트너를 잡으셔서 아니면 내부 뭐 퍼블리셔들은 이제 자사 게임들이라든지 다시 또 크로스 프로모션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돌리면서 크로스 프로모션 돌리면서 계속 하나씩 더 추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스트,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는 크로스 프로모션 이것들이 이제 교체되는 게 아니라 돌리고 있는 것 위에다가 거의 1-2주 단위로 계속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랭킹은 랭킹대로 방어하고 그 다음에 진성 유저 유입은 최대한 지켜줘야 됩니다. 진성 유저 유입이 지켜지지 않고 리텐션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부어도 랭킹도 빠집니다. 어차피 랭킹 로직이라는 것이 신규 유저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방문이나 재실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안 맞춰주면은 이제 푹 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같은 날짜에 같은 그래프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볼게요. 지금은 신규 유저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마케팅을 집행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성공한 게임이에요. 굉장히 성공한 게임인데 그렇게 부었더니 지금 재방문자만 따로 뽑아서 봤습니다. CPI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재방문하는 거 다 전체 다 지금 다 재방문자예요. 그리고 논리워드 그러니까 뭐 배너나 크로스 프로모션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이 재방문한 게 이제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록색은 그렇게 해서 나머지 자연유입자들이 재방문을 얼마큼 하고 있는지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이제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이제 그래프죠.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뭐 한 2개월 이상 게임 저 친구들 잘 유지하면은 매출이 이제 뭐 탑크로싱 한 탑20, 탑15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실제 신규 유저 유입 전략이고 이제 마케팅 방법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이 이런 오류를 하세요. 여기에 다음 장이 잠시만요. 초반에 부스트 마케팅을 하시면서 빨간색이 여기 다시 빨간색이 부스트 마케팅인데 초반에 지금 한 9일 동안 프로모션을 진행을 하세요. 그럼 뭐 이제
게임 출시 앞서서 준비했던 마케팅 계획의 하에 예산도 어떻게 편성할 건지 잘 짜시고 진행하시는데 어쨌든 비용 중에 제일 아까운 비용이 사실 마케팅 비용이거든요.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굉장히 큰 비용이 몇 달 동안 나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순간 이제 프로모션에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 소진되는 기간을 얼마큼 잘 쓰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뭐 그때 말로 후달립니다. 이게 돈 뭐 몇천 내지는 돈 정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돈을 한 며칠 만에 이거를 확 태워버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 쓰면 다 날아가는 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움을 하시고요. 초반에 예전에 온라인 게임에서 마케팅 하셨던 분들이 제일 많이 범하시는 오류인데 디스플레이에도 관점으로 마케팅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매체들을 테스트 예산을 조금씩 다 뿌려봅니다. 테스트 예산을 조금씩 다 뿌려보고 여기서 어디가 나한테 제일 퀄리티 좋게 나오는지 지표를 살펴보신 다음에 아 이쪽 매체가 비용 대비 제일 좋구나 하면서 예산을 글로 올인을 하십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모바일 부스트 마케팅에서는 정말 할걸 넣는 지름길이에요. 뭐냐면 처음에 런칭했을 때 최대한 빨리 랭크를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한번 랭크를 못 올려놓으면 어떤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면 나랑 동시에 예를 들어서 카카오만 말씀드릴게요. 동시에 같은 날 화요일이나 금요일 날 동시에 런칭을 합니다. 런칭을 하는데 경쟁자는 시작하자마자 정말 이제 집중해서 마케팅을 한번 부었더니 바로 탑랭크에 올라가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 게임은 이제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소량으로 집행하면은 10위권에서부터 이제 랭크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탑랭크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탑랭크에서 오는 자율유입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카카오 차트는 약간 데일리 시간 순으로 바뀌긴 하지만 시작할 때 1위 올라가고 나면 하루에 2만 신규 로그인이면 자연유입으로 또 한 2만 개 정도가 붙어요. 그러면 이 집은 실제로 비용은 2만 로그인만 2만 다운로드만 사용하면서 4만을 유지하면서 탑랭크를 유지하게 되는데 처음에 뭐 5천만 건 정도로 시작하셨던 분이 이거 안 되겠다 비용 써야지 하면 그때부터는 3만 5천까지 다 돈을 내셔야 돼요. 다 돈을 내도 사실 못 쫓아갑니다. 위에 있는 나머지 경쟁자는 조금만 예산을 컨트롤해도 후발주자를 얼마든지 격차를 만들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앞에서 시작할 때 탑랭크에 들어오게 되면 자율유입자들은 퀄리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워낙에 좋기 때문에 재방문율이 되게 좋아요. 재방문하면서 만들어진 로그인이나 이런 신규 다운로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밑에서 5천 건은 5천 건, 만 건 정도 하다가 다시 나머지 3만 5천 건은 다 총 4만 건을 다 마케팅으로 붓는 유저들에 비해서 퀄리티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스트 마케팅 기간에는 제대로 부스트 마케팅을 딱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고. 리워드, 논리워드도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까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 1주차 이후부터는 논리워드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저희 함께하고 있는 광고주들께는 전부 다 그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효율성 분석하실 때 또 오류를 많이 범하세요. 리워드는 알고 계시는데도 체리피커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전체 들어온 리워드 유입자 중에 약 한 90% 가까이가 체리피커입니다. 지금 1억 원을 예산을 쓴 집이에요. 1억 원을 예산을 쓴 집인데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4개 주차로 주황색은 리워드고 파란색은 논리워드입니다. 우상한 친구는 4주쯤 지나니까 10% 초반에서부터 약 10% 약간 밑도는 수준으로 재방문율이 떨어지는데 논리워드 쪽은 뭐 60%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떨어져도 약 30%까지 굉장히 자연유입자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이 함정에 빠지시는 게 이건 비율이에요. 비율은 비율일 뿐이고요. 실제로 내가 낸 돈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을 내가 마케팅에 태웠고 내가 마케팅을 통해서 매체들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1억 원을 통해서 들어온 애들이 몇 명인지를 봐야 돼요. 같은 돈을 썼는데 실제로 이거는 퍼센트로 봤던 것 뿐인 거고 워낙에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 리워드 쪽이. 보시면 상황이 뒤집혀져 있어요. 주황색은 리워드입니다.
주황색 리워드가 더 위에 있죠. 예, 똑같이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에 4주 동안에 얼만큼 재방문하고 있는 애들이 몇 건인지 몇 명인지를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지금 35,000건에서부터 떨어져도 2만 건 가까이 되고 있어요. 비율 때문에 낮은 거지 같은 비용 대비 들어온 친구들이 재실행하고 있는 숫자는 오히려 높다는 점. 이 부분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디스플레이 쪽은 저희도 계속 추천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인벤토리가 많지 않으세요. 나올 수 있는 게 아까 3,000건, 5,000건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도 마케팅 예산을 책정하시면서 뭐 저거 게임 하나 개발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다 비용들 보시면 뭐 게임을 퍼블리싱, 소싱 해오시든 직접 팀을 꾸려서 개발하시든 뭐 투자를 받으시든 다 수억대의 비용을 들여서 게임을 출시하게 돼 있습니다. 뭐 개발자, 뭐 디자이너, 마케터 그렇게 해서 출시되는 게임에 약 몇천 건 정도의 유저 이입을 놓고 내 게임이 정말 런칭하자마자 1, 2주 안에 거의 성패가 판가름 나는 이 바닥에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하셨다가는 또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계속 실제 사례로 계속 말씀드릴게요. 뭐 여기는 실제로 9일 동안 28만 건 정도를 부스트 마케팅에 집중하셔서 전체 한 5에서 9위 정도를 10일간 유지를 하셨고요. 그래서 올가닉을 약 70만 건 정도 리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비용을 내고 마케팅을 집행해서 들어온 친구들 대비 약 한 2.47배 정도의 올가닉을 끌어내셨고요. CPI 비용을 4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 마켓 프라이스는 조금씩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가정했을 때 이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하면은 약 ECPNU가 한 115원대로 떨어집니다. 부스팅을 안 했으면 올가닉 안 들어왔겠죠. 두 번째는 또 다른 게임입니다. 같은 기간대였는데 역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같은 게임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올가닉 이렇게 붙는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40만 건대에서 100만 건 정도를 리드했던 역시 한 110원대. 보통 평균적으로 20페이지를 올가닉하고 합쳤을 때 100원 전후, 100원 초반 나오면은 뭐 정상적으로 양호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안 좋은 케이스들도 되게 많아요. 안 좋은 케이스들도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안 좋은 케이스이기도 하고 좋은 케이스이기도 한데 사실 이 집을 보면 매일매일 엄청나게 붙습니다. 매일 엄청나게 붙고 있고 빨간색 보면 다운로드 수가 매일 상당하게 지금 마케팅을 비용을 집행하신 일본계 게임 회사인데요. 보라색 올가닉이 보라색 그 리텐션이 거의 안 붙어요. 이건 좀 이따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안 붙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연이 많이 붙어도 이 게임이 그냥 안 붙어요. 게임의 그러니까 마케팅은 내 가게에 손님을 잡아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다가 넣어드리는 거예요. 뭐 이 건물 밑에 제가 우동가게 차렸으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와서 한번 먹어보라고 가게 방문을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이 먹어보고 다시 안 왔다고 해서 쟤는 우동 안 먹는 애야 이러고 판단은 안 되거든요. 근데 여튼 이 집은 지금 안 붙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고 어설프게 집행을 하셨으면은 되게 안 좋게 무너졌을 그림인데 이게 또 1위를 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차트에서도 2위랑 3위, 4위, 5위랑 1위는 또 올가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1위는 지금 파란색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섭게 들어옵니다. 6만 개, 8만 개씩 들어오고요. 이건 시즌에 따라 달라요. 뭐 지난달 1월달에 런칭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손해보셨어요. 그러니까 1위 자리에 이 애니팡2가 있어서 올가닉 효과를 다 빨아먹어요. 유저들이 뭐 새로운 게임 온다 들어왔을 때 그냥 와서 그거 하나 받고 더 이상 뒤지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런 시즈널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튼 이런 효과를 갖고 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순위 방어입니다. 순위를 무조건 끌어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냅두면은 또 빠져요. 근데 한번 올려놨던 순위를 갖고 방어하시는 데는 생각보다 비용이 되게 쌉니다. 처음에 끌어올릴 때가 비싸지 올라가는 순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면 이 앱 같은 경우는 뭐 빨간색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실제 하루에 만 건도 안 쓰고 있었어요. 계속 1년 내내 계속 소량의 비용들을 쓰시면서
랭킹을 20위 전후를 계속 유지하십니다. 예,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하시는 집이 있습니다. 예, 여튼 이런 부분들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요거에 관련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장표는 못 만들었는데, 요새 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정말 많은 회사들하고 런치 마케팅을 하게 되는데, 게임을 정말 잘 만들고 정말 유명한 팀들이 만들었는데도 마케팅은 그냥 마케팅 툴들한테 맡기고 게임은 게임대로 열심히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산도 많아, 그냥 딱 하시고 초반, 예, 아마 더 게임 기획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것 같은데, 처음 유저가 들어와서부터 약 한 1, 2분 그 사이에 그 FT 구간이라고 하죠. 포스타임 익스피리언스 구간, 요 구간을 정말 잘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기서 이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 부분 때 집행을 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잘 케어하시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고요. 네.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하냐. 네. 여기까지 이제 유저 유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수익 부분인데요. 네. 광고 수익 정말 잘 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 하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저희는 게임 안에서 인앱 퍼체이스로 유저한테 돈 받고 파는 방법도 있고요. 광고주한테 대신 돈 받고 아이템 유저한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오퍼월이라고 불리는 충전소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충전소에서는 뭐 저희가 소싱하고 있는 광고들을 통해서 개발사들에게 광고비를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광고비를 받아가신 앱 회사들이 실제로 네트로 100억 원 이상을 지급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 그 광고비들을 앱 개발사들한테 계속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뭐 그때 말로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내 게임에 들어오는 유저 중에 정말 돈을 내고 게임을 이용하는 페이 유저 레이트는 보통 2% 남짓, 평균 내면 2%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나머지는 98%가 다 아무 의미 없는 친구들이냐, 아마 지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표 보시면 그 친구들 중에는 약 한 30% 정도는 정말 열심히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게임은 정말 열심히 이용하고 돈은 끝까지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는 충분히 기획자 관점에서 어떻게 이 친구들을 쿠킹할 건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얘네들 딱 그 타이밍 오거든요. 게임 계속 이용하다 보면 정말 벽에 부딪히는 구간,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 안 내는 친구들한테는 그때 광고를 들이밀면 충분히 유료화 전환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거는 광고로 갔다고 해서 더 뭐 비용을 좀 덜 받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200원짜리 아이템을 저 200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로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분석 쪽이에요. 분석 쪽은 아까도 뭐 마케팅 막 예산 너무 많이 들고 막 정말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실제로 나가서 한번 마케팅 집행하시려고 어느 매체사나 찾아가셔도 받아보실 수 있는 리포트가 노출 얼마, 클릭 얼마, 끝입니다. 걔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내 앱에 들어와서 어떤 퀄리티를 보여줬는지 아무것도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주지 않아요, 광고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분석하고 볼 수 있게끔 해주는 트래킹 툴들이 지금 쏙 나오고 있는데, 저희 IG웍스에서도 이 부분들을 뭐 기능의 일부가 아니라 풀 커버리지가 가능한 모든 유입 채널들에 대한 유저 퀄리티를 보고 그들의 매출까지 다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지금 무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애드브릭스 사이트에 한번 들어와서 보시면 누구라도 쉽게 즉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애드브릭스는 지금 뭐 밑에 보면 잘 보시면 보시면 이게 한 작년 12월달 그냥 차트인데요. 구글 플레이 차트인데, 뭐 구글 플레이 무료 전체 탑 10 중에 6개 회사가 지금 쓰고 있고, 탑 20 기준으로 9개 회사가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NHN, 넥슨, 위메이드, 네오이즈, 뭐 컴스 파티, 뭐 이런 회사들이 뭐 개별 앱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검증 다 하시고 전체 라인업에 도입해서 이용 중에 계십니다. 지금 약 한 1670개 앱이 애드브릭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IG웍스 어저께 좀 이렇게 발표를 위해서 뭐 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어제 날짜 기준으로 구글 플레이 인기 무려 한 50위 중에 한 17개 앱이
저희 IGWorks 파트너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고 저희 분석 툴을 사용하시든 저희 회사 같이 마케팅을 하신 저희 고객사들이고요. 예, 그리고 최고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더욱더 의미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최고 매출 기준으로는 역시 어제자 기준에서 탑 50개 게임을 이렇게 봤는데 이 중에 31개 게임이 저희 IGWorks 고객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많은 개발사들과 같이 함께 일을 해오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또 저희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진화를 해나가고 있는데, 네, 뭐 분석 툴로나 마케팅으로나 또 수익화 모델로나 네, 여러 방면에서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더 인디 개발사들을 위해서 좀 준비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모션 툴을 또 만들었어요. 또 에드브릭스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랑 뭐 커뮤니케이션 없이 누구하고도 리워드를 활용한 크로스 프로모션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크로스 프로모션 툴들은 뭐 A사, B사가 앞에 배너 띄워놓고 이제 서로 이제 유저를 보내는데 리워드를 잘 안 써요.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리워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별도의 개발 공수를 들이지 않고 저희 고객사라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리워드를 활용한 크로스 프로모션 툴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상대방 회사랑 직접 같이 제휴하자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쪽지나 메시지를 날리는 방법도 있고 그걸 떠나서 누구랑 크로스 프로모션 둘째치고 내가 내 유저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싶어 라고 하셨을 때 인하우스 앱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내 게임에 들어왔을 때 내 게임 유저가 어디까지 갔을 때 어떤 리워드를 줄게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패널에서 내가 심어놓은 액티비티를 만족시켰을 때 그 리워드를 줄 수 있게 그런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뭐 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그냥 와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IGWorks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많은 이제 개발사들에게 비즈니스 솔루션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순서대로인지 모르겠지만 유저 액티션 말씀드렸고 또 모네타이제이션 말씀드렸고 또 트래킹, 애널리틱스 말씀드렸고 또 크로스 프로모션 말씀드렸고 이런 필요한 비즈니스에 필요한 툴들을 계속 지금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계속 지금 한 4-5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가 내부에서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의 이제 한 달에 하나씩 계속 오픈해서 제공을 해드릴 텐데요. 아마 이번 달 지금 3월이죠. 3월 한 중순 지나면 이제 뭐 누구나 쉽게 뭐 다 직접 하실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직접 쿠폰을 추출해서 이 쿠폰을 내부의 이벤트를 쓸지 외부에 판매를 쓸지 아니면 또 누구네 게임하고 묶었을지를 이제 편리하게 발급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는 환경 그리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쿠폰을 실행하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얼마큼 실행했고 얼마큼 들어 재방문하고 얼마큼 매출에 기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환경도 이달 중순에 이제 제공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희 소개 및 마케팅 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주시면 대표님 또 뵙네요. 그러니까 마케팅을 집행하신 분들은 꼭 좀 아셨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기 이제 CPI는 뭐 온라인 게임이 네이버에 광고하는 거 똑같은 효과잖아요. 근데 사실 뭐 구글에서 1등을 올려놓으면 자연 발생 다운로드가 많이 증가한다는 걸 아는데 단순히 계산해서 이제 건당 400원일 때 25만 건만 집행해도 구매물은 1억이거든요. 사실 뭐 이벤트도 해야 되고 DA도 해야 되고 바이럴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입장에서는 순수 1억을 집행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 없으면 안 할 거냐. 근데 저희가 CPI를 집행하는 이유는 어쨌든 일정 순위 이상에 올려서 자연 발생 다운로드를 기대하는 건데 그러면 내가 꼭 뭐 1일 할 만한 예산은 없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쓰겠다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유의미한 자연 발생 다운로드가 발생을 하려면 구글에 이제 순위 기준이 있잖아요. 전체 뭐 인기 무료도 있고 신규 인기 무료도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 이상은 랭크가 돼야 유의미한 자연 발생 다운로드를 기대할 수 있다. 혹은 금액적으로 최소한 얼마 정도 이상은 써야 유의미한 다운로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차트가 이제 국내는 차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지만 이제 카카오 플랫폼이 워낙에 이제 존재감이 크기 때문에 카카오들 많이 또 하시게 되면 차트 두 가지를 활용하시게 되잖아요. 네, 카카오 차트를 한번 쓰시고 다시 구글 차트로 넘어가시면서 카카오 차트가 만들어주는 올가닉이 다시 구글 차트 순위를 또 만들어줘요. 이제 이렇게 활용하실 경우랑 카카오 없이 그냥 가실 경우 이제 두 가지가 조금 좀 달리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 정말 맞아요. 사실은 저희도 가장 큰 부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구글 플레이 마켓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1년 전만 해도 숫자가 지금 말하는 숫자의 한 절반도 안 됐어요. 한 10에서 8만, 12만 이 정도만 가지고선도 다 마케팅들을 되게 잘 하셨어요. 되게 효율적으로. 근데 구글 플레이 마켓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약간 메이저리가 돼버렸어요. 글로벌리 지금 두 번째로 큰 스토어가 되니까 뭐 국내 퍼블리셔도 그렇고 해외도 막 이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최고 매출 탑 10 안에 들면 뭐 한 탑 7, 8위쯤 되면 일매출 1억씩 하잖아요. 일매출 1억 유지하면은 30억짜리 매출이에요. 한 달에. 예,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진 것도 엄연한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질문에 이제 다시 좀 포커스하게 되면 메이저들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아까 제 핵심은 이제 끌어모을 수 있는 유입 채널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요. 그러니까 이거 A라는 그러니까 비용을 태워서 집행할 수 있는 채널을 버리고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뭘 더 얹을지 순차적으로 어떻게 얹을지 전략을 짜요. 근데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가야 돼요. 아까 디스플레이 애들은 더 비싸요. 아마 좀 더 잘하시겠지만 더 비싸요. 아무리 잘 나와도 3,000원 언저리예요. 정말 잘못 돌리면 막 6, 7,000원 나고요. 유저 다운로드 하나당 비용이. CPC 뭐 100원대 한 다음에 전환율 2%도 안 나오거든요. 그럼 5,000원 넘어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뭐 어쨌든 유저 한 명 데리고 오는 비용이 이러나 저러나 지금 되게 비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 플레이나 뭐 카톡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고 했을 때 어쨌든 20위권 20몇 위까지는 타겟으로 봐야 의미 있는 어떤 베이스를 좀 만들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려면 정말 일단 10만 정도는 현재 구글 플레이를 타겟으로 하실 때는 마켓을 달리해서 다른 대안 플랫폼들 뭐 티스토어든 뭐 네이버 스토어든 다른 지금 대안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가서 거기서는 조금 더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은 비용 내지는 플랫폼에서 지원해준 정책들을 활용해서 올가닉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겠지만 현재 구글 플레이에서는 최소 저는 이제 그 정도 숫자는 비용으로 커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크로스든 뭐든 이제 갖고 올 수 있는 파트너들을 붙여서 단계별로 이걸 쌓아가면서 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친구 초대가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랭킹 저희 이렇게 그래프 보면 랭크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마케팅 비용을 떼는 순간 뚝 떨어질 게임들이 있어요. 이건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는 게임들은 올라가면 우리가 올린 거에 거의 1.5배 이상 계속 붙어줘요. 들어온 친구들의 상당수가 뭐 내부 이벤트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계속 끌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워킹하는 그림이 나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준으로도 의미 있는 마케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구글 플레이 대상으로. 이제 반대로 그게 워킹 안 한다면 차라리 출시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들을 수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서 가야지. 단 한 번뿐이 없는 데뷔거든요. 그 타이밍에 모든 비용과 그동안에 집중했던 기획과 이것들 다 올인해서 한 방에 터뜨려야 되는 판인데 뭐 하면서 보면서 조절하겠다.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쿠키런도 사실은 런칭할 날짜가 원래 그보다 한 달 앞에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런칭할 때 이게 이대로 런칭했다 윈드런한테 안 되겠다 판단해서 또 이제 결국은 컨텐츠 만드시는 분들은 이제 컨텐츠 자체의 퀄리티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들에 되게 많이 포커스 하셔야 되고요. 아까 그 FT 말씀드렸던 이유가 딱 그거예요. 암만 마케팅을 많이 해도 그 무슨 절벽 같은 구간이 있어요. 요 구간을 못 넘어가면 정말 좋은 게임인데
예, 정말 이 게임은 우리가 봐도 진짜 괜찮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예, 앞에를 너무 방심하신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이 얼마큼 잘 탄탄하게 갖춰졌는지 이런 부분들 잘 구축하시면 친구 초대든 나머지 이벤트든 또 커뮤니티 PR 이런 것도 활용해서 예, 이 예산 대비 조금 낮게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험입니다. 여기까지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발표에 진행해 주신 대표님께서 이제부터는 계속